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금리 인상 스탑. 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가파르게 오르던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동결됐죠. 그동안 높은 금리 그리고 이 때문에 커지는 이자 부담이 부동산 침체를 이끌어온 만큼 금리 인상이 이게 멈추면 이제 부동산 분위기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지 전망해 보고요. 이와 함께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최근 관심받고 있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어제 특공 마감 이야기까지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생겼어요. 사실 좀 체감은 아직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제 부동산 연끌족들 조금 안심해도 됩니까? 일단 인상보다는 뭐 동결이 좋으니까요. 네. 상당히 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숨은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은행권이 이제 돈잔치를 하면서 너무 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많이 시중 받았죠.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네. 시중 금리가 이게 5.35%, 작년 12월 30일이었는데요. 지금 4.53%. 물론 최저 금리지만 거의 한 0.8% 정도 떨어졌죠. 굉장히 떨어졌고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숨은 돌렸다. 하지만 두 숨을 돌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동결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네네. 이게 시그널이 중요한데 숨고르기일 뿐이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회비 1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야, 내가 15만 원 거두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 달만 10만 원 내고 다음 달에 15만 원 내. 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끌족들이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네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이제 좀 빚 부담,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이제 이어질 테니까. 네네. 그럼 이 금리 동결이 집값 반등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반등까지 영향을 주기에는 지금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한국은행에서 시그널을 살짝 다음에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겠다. 네. 금통위 위원들도 6명 중에 5명이 다음에는 올릴 거다라는 신호를 줬고요. 미국이 좀 더 심각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에 빅스텝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서 미국이 빅스텝 갔을 때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3월 달에는 없고요. 4월 달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는 0.25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심리잖아요. 네. 아파트 시장은 심리인데 매매 수급 지수가 여전히 회복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매매 수급 지수 한번 보시죠. 자, 2022년 12월 19일 날 서울은 63.9였고요. 전국은 70일인데 약간 늘어났죠. 63에서 67, 66 정도로 늘어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냐면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이 넘어서면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네. 100 아래로 떨어지면 팔자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살 사람이 없는 건데 66이면 100 아래에서 한참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3% 늘어난 거 가지고 이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살짝 좋아진 거고요. 여전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없다. 팔려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급매물은 또 많이 안 내놓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급매물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100 아래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아하. 심리가 얼어붙었던 거죠. 여전히 60, 70이면 굉장히 아직은 낮은 얼어붙은 겁니다. 상황이네요. 굉장히 낮은데 뭐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맥락에서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거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의견이 분분하죠. 네. 바닥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데 또 요거를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 바로 미분양인데요. 네네, 그렇죠. 미분양은 청약에서 계약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청약의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바로미터인데요. 네. 미분양 보시면 자 2021년 1월이죠. 1.7, 이게 17,000호입니다. 네. 17,000호에서 22,000, 31,000, 1년 만에 75,000호로 늘어납니다. 75,000호도 6만 호가 넘어가면 이제 1차 알람, 위험 수위고요. 10만 호가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네. 신호인데 지금 6만 호는 넘어갔죠. 7만 호가 속도를 한번 보세요.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런 속도라면 상반기 중에 최고 위험수인 10만 호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절대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라면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닥은 아니다.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다는 건 좀 심각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라고 네네. 전망을 해주셨고 진단을 해주셨고, 자 이제 무주택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좀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이 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이 서울 강동구에 있죠, 그 고덕강일 3단지. 요게 이제 어젠가요? 이제 특공이 마감이 됐어요. 경쟁률도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분양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해요. 네, 일단 경쟁률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뭐 그 고양 창릉지구 얘기했을 때 청년 특별 공급이 64대 1 나와서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고적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청년이 118대 1이 나왔습니다. 와. 종합은 33.2대 1. 종합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아니, 청년이 저는 100대 1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고양 창릉보다도 더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인서울이라서 더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입지도 좋다고는 하고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자, 입지를 한번 보죠. 입지를 보면은요, 서울 강동구인데 고덕 그 강동 IC 옆에 있거든요. 네네. 자, 한번 보시죠.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양 창릉은 고양시란 말이에요. 네네. 서울 가까이 있는 고양시인데 서울이에요. 강동구 고덕의 강일인데 분양가 한번 보십시오. 고양 창릉은 3억 9천. 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서울에 3억 5천이 이게 웬 말이야. 음. 서울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니까 청년들이 열광을 한 거고요. 100대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좀 처음 들었어요. 이게 네네. 어떤 방식이길래 특이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네네. 이것만 보면 야, 이게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토지 임대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건물은 계약자, 분양받은 사람 거고요. 땅은 계약자 게 아닙니다. 공공거죠. SH공사 어.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은 내 거, 네. 토지는 SH공사 거. 이렇게 되면 토지를 내가 SH공사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주인은 SH공사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집은 40만 원. 사도 집은 내 건데 네. 건물은 내 건데 그 땅은 내 게 아니다. 그렇죠. 땅 사용료를 내야 아. 된다는 거죠. 월 4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네. 3억 5천만 보면 엄청난 대박인데 네, 네. 월 4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 월 40만 원씩 땅 빌린 값을 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인터넷 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반값 맞나? 이렇게 물음표가 항상 붙더라고요. 그럼 이 임대부 방식이라는 거에 좀 장단점을 좀 짚어주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 좋을 수도 없고요. 다 나쁠 수도 없는데요. 네. 먼저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은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3억 5천이고요. 서울에서 3억 5천짜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 기본 40년 거주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 40년,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도 있고요. 건물은 내 거잖아요. 반값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도 강남 쪽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임대라면 보증금 3억 5천에 월 40만 원 내면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없는데 건물은 내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얻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반전세를 얻더라도 3억 5천에 50에서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하. 이거는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한데 건물도 내 거다.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이 있겠죠. 단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단점은요. 일단 40만 원 아깝습니다.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 토지 사용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고정이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건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콘크리트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재산권, 토지가 내 거기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도 우리가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건물은 오래되니까 토지 가치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권리가액이 산정이 되는데 토지가 SH 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재건축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조금 물음표가 붙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네. 근데 40만 원이 넘다 해도 뭐 세금까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파트 관리비 낼 거고 그다음에 아까 3억 5천이라고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 대출을 보통 다 받을 테니까 네. 그거까지 하면 뭐 100만 원 넘어갈 거다 월 내는 게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내 집 맞나? 아니면 그냥 월세 내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일반 공급이 100가구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요거 좀 청약을 좀 넣어봐야 할지 말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일반 공급이 3월 2일, 3월 3일 남아 있는데요. 특별 공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 공급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토지는 SH 서울시 거고요. 네. 건물은 내 건데 이게 중간이거든요. 투자와 실거주의 중간 정도 개념인데 네.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투자 목적이라면 사실 좀 그렇고요. 실거주자라면
저는 반전세 3억 5천에 50, 60 주고 내 집 아닌 곳에 사는 것보다는 3억 5천에 40만 원 내고 나중에 건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